반갑습니다. 마루입니다. 최근 들어 느슨해지는 국내 힙합 씬에 긴장을 조성하고 다닌다는 미친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맛돌이더군요. 사실 언젠가 이 친구들을 다룰 예정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준비할 게 있어서 무순위로 밀려난 상태였는데 최근에 공개된 곡 하나가 지금 유튜브와 힙합 커뮤니티를 뒤집어 놓고 있길래 이건 당장 리뷰해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맨스티어는 스케치 코미디 듀오인 뷰티플러드가 만든 컨텐츠로 주로 페이크 다큐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며 소위 말하는 힙질이들의 이유 없는 분노, 훔쳐온간한 감성팔이, 범죄 미화, 실력 갈라쳐서 순위 매기기, 객관적이지 못한 곡과 앨범 평가 등 세상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국내 힙합 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재밌게 보고 있죠. 사실 이들 말고도 힙질이들을 다루는 스케치 코미디는 여럿 있지만 그들과 명백한 차이점이라면 같은 소속사의 다른 크루인 비식대학의 임플란티드 키드와 같이 진짜 랩을 녹음해서 음원 발매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재미로 하는 거면 수많은 스케치 코미디 중 하나로 넘어가겠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작업물이 실제 래퍼들의 작업물과 퀄리티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퀄리티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입니다. 일단 멤버들 소개 먼저 하고 가는 게 맞겠죠? 본명은 나이사, 에이셈 나키와 켄드릭 라마의 이름을 섞은 듯한 이 랩네임부터 뇌정지를 일으키는 이 친구는 항상 화가 나있고 입에는 패드립과 더불어 총기 규제 완화, 마약 합법화 같은 미친 소리를 계속해서 달고 살며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만만해 보이는 상대들에게는 항상 날이 잔뜩 써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현실과 사회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없이 약하고 소심해집니다. 일상에서는 얌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랩만 하면 항상 화가 나있고 분노에 차있는 래퍼들을 풍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듯한 캐릭터로 생각됩니다. 본명은 함초로 후에 포이즌 머시룸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얼굴만 보면 딱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케이셉과 마찬가지로 힙합 문화를 통한 곤목과 허세에 취해 있긴 하지만 그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비교적 엄청난 정상인으로 보이는 그런 착각이 들게끔 만듭니다. 다만 돈 많다, 여자 많다 등 허세 가득하고 자극적인 가사를 쓰는 것으로 보면 가진 것이 실제와 비해 많지 않으면서 이는 정만 잔뜩 부리는 소위 기믹 래퍼들을 풍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캐릭터로 보이죠. 게다가 공허다 오토튠을 사용하는 것도 특징인데 이것 또한 본인의 부족한 실력을 감추려고 과한 오토튠을 사용하는 래퍼들을 겨냥하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본명은 어민찬, 어느샌가 주임새 원툴로 자리 잡은 캐릭터로 보여지는 모습은 본토 힙합 문화에 심취한 것을 넘어 본연일체가 된 듯이 말투와 제스처를 따라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아시다시피 그 어색함을 걷어낼 수는 없는 거겠죠. 본토 흑인 음악을 깊게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의 겉모습과 행동만을 어설프게 따라하는 이들을 풍자하기 위해 만든 캐릭터로 보입니다. 본명은 박담채, 이 친구는 간간히 영상에 나온 건 있는데 보여준 게 많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랩은 또 생각보다 잘하더군요. 어쨌든 그냥 대충 만든 듯 하면서도 캐릭터들마다 어떤 대상을 풍자하기 위한 건지 나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힙합 문화를 좋아하는 만큼 저렇게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 부분도 몇 가지는 눈에 들어오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그런 컨셉의 스케치 코미디고 풍자를 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코미디언인 만큼 충분히 수긍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지만 모든 힙합 팬과 리스너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죠. 일각에서는 힙합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는 의견으로 맨스티어를 향한 비난 세례를 퍼붓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힙합 문화가 국내 정서에 맞게 잘 융화되고 힙질이들과 힙합 아티스트들이 일으킨 사건 사고가 지금보다 많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풍자하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쇼미와 딩프를 저격하는 컨셉으로 시작된 이 영상은 마치 이들이 실제 래퍼인 것처럼 연기를 하고 뒤에는 신곡을 부르면서 믹스테이프 홍보도 하죠. 이때만 해도 그냥 웃자고 만든 건가 싶었는데 며칠 뒤에 이걸 뮤비로 찍어서 올리는 걸 보고 참 감탄을 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 예산 뮤비 특유의 쌈마이 향수가 진하지만 한편으로는 김심야의 노래가 떠오르게 만들었죠. 그족 같은 저 예산 뮤비조만 찍으면 좆되나봐. 진짜는 몇 없고 병신들처럼 먹으려는 애들밖에. 무슨 크루 무슨 팬 뭉쳐봤자 집만 되지. 그 안에 니들 잘라내고 싶어하는 새끼들이 더 많겠다. 이외에도 가난을 컨셉으로 활용하는 래퍼들, 쇼미 욕하면서 쇼미에 집착하는 래퍼들, 남의 집에서 무작정 민폐 끼지는 래퍼들을 풍자, 비전문 래퍼들의 레슨을 풍자, 힙합 유행을 틈타 이성을 꼬시려는 래퍼 등을 풍자했습니다. 저도 듣거나 찾아보며 알게 된 사례도 있긴 했지만 저걸 단순히 코미디로 즐기지 못한다면 힙합의 이미지가 정말 개박살난다 싶은 것도 있었죠. 힙합을 한다고 이리저리 설치고 다니면서 막상 현실과 마주할 때 한없이 작아지는 걸 보면 괜히 남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었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 맨스티어를 이번 영상에서 진지하게 다루려는 이유는 단순히 단발성의 풍자라고 하기엔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실력이 보여서입니다. 빈민가소년이라는 노래까지는 충분히 컨셉곡으로 받아들였지만 산티라는 노래를 듣자마자 입에 머금고 있던 간장을 그냥 쏟아내버렸죠. 단순히 티셔츠 판매용 홍보곡이라고 해도 이전에 비해 엄청 발전한 퀄리티를 보여주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발매된 이 노래는 틱톡과 릴스의 챌린지 유행을 선도시킬 목적이었지만 유튜브 조회수와는 별개로 유행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어설프게 대중적인 노선을 잡으려다가 결국 실패해서 비난을 받는 래퍼들을 풍자하게 되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졌죠. 그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지나고서야 나온 것이 최근 들어 화제가 되고 있는 AK47입니다. 분명 이 노래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전부 다 재밌게 보고 웃었음에도 막상 나온 이 노래를 들었을 땐 차마 웃지 못했습니다. 정말 풍자를 위해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현역 래퍼들과 비슷한 퀄리티를 뽑아냈기 때문이죠. 같은 날에 올라왔던 호미들의 신곡이 순식간에 묻혀버리기도 하고 정상수, 손신파, 오웬, 민진호 등 네임들 래퍼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감히 생각하기에 이들이 이 정도 퀄리티의 곡을 뽑아내고 그 반응이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이유는 현재 힙합신의 장르 유행과 대중들이 힙합을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결정으로 맞물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2010년대가 한국 힙합의 최고 황금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노래가 더 제 취향에 가깝고 최근에 나온 곡들에 비해 듣기 편한 것도 있지만 그 곡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래퍼들의 메시지가 음악을 직업으로 결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듯이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기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재즈 세션에 기반한 붐랩에서 일렉트로닉 트랩으로 그 일렉트로닉 트랩에서 발전한 퓨처리스틱 드릴, 레이지, 하이퍼팝 등의 장르로 점차 유행의 변화가 일어났죠. 물론 현역 프로 뮤지션들의 작업물인 만큼 사운드적인 면에서 흠잡을 것 없이 훌륭하긴 하지만 일리네어 레코즈를 필두로 시작한 머니스웨과 어네듀의 어색 기믹 등이 덧붙여지면서 안 그래도 극명하게 갈리던 힙합의 호불호의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힙합 팬들을 배제한 철저히 대중들의 시선에서 보자면 힙합은 미국 본토에서 시작된 만큼 국내 정서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듣는 사람만 듣는 음악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를 국내 대중음악과 잘 맞물리게 이끈 인물들이 바로 다이나믹 듀오, 리쌍, 에픽하이 등이었죠. 당시에 음악을 듣고 힙합을 시작한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장르 유행의 변화가 그리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들 좋다고 찢었다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대체 뭐가 어떻게 좋은 건지 공감이 잘 안 되었죠. 개인적으로 힙합의 곡 속에 녹아들어간 깊이 있는 가사와 메시지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돈 많고 여자 많고 성공하고 싶다는 단편적인 내용은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 분해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빠르게 곡 작업을 마칠 수 있고 그 내용이 지나치게 자극적인 만큼 빨리 중독되며 순식간에 질리게 만드는 일종의 악순환을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맨스티어가 그 부분을 아주 통렬하게 꼬집었다고 생각합니다. 힙합은 문화입니다. 그리고 문화는 그 주인이 누구였던 간에 결코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죠. K-팝이라고 한국인들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일본 N이라고 일본인들만 보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맨스티어의 활동들은 힙합이 오직 그들만의 전유물인 줄 알았던 이들의 혀를 정확히 찔렀다고 생각합니다. AK47 곡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곡 자체가 지금의 래퍼들을 향한 풍자로 생각한다면 맨스티어가 이 정도 퀄리티의 곡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음악을 만드는 기술과 실력이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현재 활동하는 래퍼들의 실력과 작업물이 이제 일반인들도 별 차이 없이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리스너들과 힙합 팬들은 그저 좋은 노래 따라서 즐겁게 들으면 그만이지만 래퍼와 같이 음악을 업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격신호가 떨어진 것이죠. 쇼미도 결국에는 몰락해버렸고 시민들은 그나마 꾸준히 얼굴을 비추는 중이지만 빈지노와 창모 같이 뜨거운 화제를 일으킬 인재가 나오지 않는 와중에 같은 머니스웨 엉청 트랩의 기믹에 정체되어 있는 현 상황을 맨스티어의 AK47이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풍자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현재 유튜브 활동에 집중하고 있지만 엄연한 비트메이커로서 느낀 점이 많은 곡이었습니다. 자고로 음악이라는 건 어찌되었건 내가 좋고 잘 팔리면 장땡이라는 생각이었지만 힙합 안에서만큼은 래퍼나 비트메이커들만이 표현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고유의 특성이 현재에 들어서 지나치게 퇴색된 것이 아닌가 싶었고 이제는 힙합을 사랑하는 모두가 다시 정신 차려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야 할 전환점을 잡을 때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웃겨도 더 이상 웃지 못할 코미디 속에서 우리는 계속 풍자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